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보면 이것은 현재에서 아마 그렇게 뭔가 무너져 내려서 만들어진 그런 암석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고생대 태양층하고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지. 태양층은 그게 깊은 바닷속이었던 거고, 얘는 이제 공룡 발자국 있는 걸로 보면 육지의 큰 호수였던 거죠. 호수에서 이제 그런 무너져 내리는 일이 벌어진 거고, 고생대는 바다에서 그런 차이가 아니었을까 혹시 추정을 해보는데, 말하자면 이제 흐르는 물은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소팅을 해놓는데 물의 속도에 따라 얘는 고여있는 물이기 때문에 뭐가 물어져 내렸을 때 소팅이 안 되고 그냥 불러 떨어진 상태로 이제 이런 물하고 쌓여 있게 된 거라고 추정을 해보는 거죠. 혹시 남당리 가시거든 한번 꼭 가보세요. 물때 잘 맞춰가지고 썰물때 가보면 그런 희한한 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아까 봤던 그림하고 유사한 건데, 이 그림을 보면은 조금 이해가 되시죠? 맞아요. 이 부분에 이렇게 쌓여있던 애들이 이렇게 마구마구 무너져 내리면서 아까 같은 질서한 형태의 표적층이 형성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상지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부채꼴 모양의 땅을 선상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호조 선상지, 강물에 의한 것이 아니고 호수 바닥의 선상지, 물질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내려가고 만들어진 이런 형태였을 거라고 이제 추정을 이제 해봅니다. 아까 학성리 말씀드렸었는데요. 학성리에 가면 이런 바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남당리 바위보다는 좀 정리가 됐네요. 좀 아래쪽이라 조건이 좀 달랐던 거예요. 거기도 가보면 아주 특이한 모양의 바위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선생님도 보셨죠? 이런 불을 두고 하고 덩치가 큰 이런 바위들이 바닷속에 썰물 때 해변에 쌓여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수만층은 단층으로 만들어진 호수에 만들어진 퇴적층이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주인공 이제 안면도 화산 이제 나옵니다. 이제 나온다는 말은 또 끝날 때도 다가오고 있다. 반가우시죠? 예. 끝날 때가 다가옵니다. 우선요, 아까 이제 우리가 이걸 화산인 줄 미처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인식 못하게 되는 이유로 그것을 오래됐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주도 화산 같은 경우는 뭐 잘해봐야 한 120만 년 전, 그때부터 분화가 돼서 심지어 고려 시대까지 그 분화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으니까 아주 애기에 속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봐야 되는 안면도의 화산들은 조금 전에 봤던 천수만치 만들어진 뒤니까 대략 이제 지금까지 측정된 그 연대 측정 연구에 의하면 한 1억 1천만 년, 1억 1천만 년 전부터 시작된 걸로 추정을 하고요. 연구에 따라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장 늦게 보는 것이 어디냐면 언제냐면 한 8,900만 년, 이 정도를 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한 1억 1천만 년에서부터 8,900만 년 전 그 사이에 화산 활동이 있었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현 선생님께 이제 아까 뭐 성민호도 말씀해 주셨고 하셨는데 우리나라 이 백악기 화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아까도 언급한 제주도나 이런 데는 사실은 이제 신생대라 해서 이 백악기 화산하고는 전혀 다른 가장 늦게 이제 화산 활동이 이루어진 곳이라고 보면 지금 한반도 지금 서해안뿐만 아니라 서해안보다 사실은 남해안 지역을 가면 이런 남석군을 참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중생대에 만들어진 이런 화산체들이 남해안은 정말로 규모가 이 서해안은 애기라고 할 정도로 이게 굉장히 규모가 큰 그 백악기 시대의 화산 활동을 보는데요. 보통 제가 진주한주에 다녀왔던 그 선유도도 보니까 그게 한 8천만 년? 그쯤의 화산 활동이라고 이렇게 이제 자료에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여기 지금 안면도 이 지역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라고 보는데 어쨌든 백악기에는 한반도 여기저기 곳곳에서 그 대규모는 아니지만은 이런 어떤 단층면이나 지각이 얇은 부분 이런 데가 있다면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어쨌든 한 곳에 집중된 거라기보다는 한반도 전역 곳곳에서 이렇게 분출이 됐다는 그런 화산 활동이 백악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생대 화산보다 더 많은 화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제 지도에 보시면 이 보라색 부분이요. 이게 이제 여기 화산이거든요. 백악기 화산. 이제 경상도에서부터 전라도 그 이때 아주 많은 화산들이 있었는데 이 왼쪽의 그림은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건데요. 이 무등산입니다. 무등산. 무등산 서석대, 입석대 해발 1000m 안팎에 이런 주산절리가 있습니다. 제주도 주산절리가 있는 곳이 아니고 그렇죠. 이게 백악기 화산이고 미처 주산절리인 줄을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백악기 것은. 왜냐하면 너무 오래돼서 다른 거죠. 그 다음에 화산하면 이제 분화구잖아요. 분화구. 그런데 이 백악기 화산들의 공통점은 분화구가 없어요. 그건 뭐 짐작하시겠지만 다 메워진 겁니다. 너무 오래돼서 1억 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분화구가 침식되고 메워지고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선유도에서 주산절리도 보셨다고? 그 화산암 중에 그 유문암의 그 암들이 가장 많은 게 선유도라고 선유도. 약간 색깔은 핑크빛 이런 색깔의 암석인데 굉장히 아주 이런 다른 화산암에 대해서 그 표면이 굉장히 매끄럽더라고요. 매끄러운데 수직절리가 정말 많이 가 있고 또 이제 부분 위치에 따라 다르긴 하나 한 곳 해안을 가봤더니 거기는 굉장히 규모가 큰 주산절리 형태가 이렇게 잘 발달돼. 그냥 딱 보면 알 수 있나요? 그렇죠. 육안으로 딱 봐도 이게 바로 주산절리로구나. 그 아이들 지금 2학년, 2, 3학년 아이들을 보고 갔었는데 그 아이들도
교과서에 나오는 그 주상절리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죠. 근데 이제 실물로 이거 딱 접하니까 아 이게 바로 주상절리라는 거구나. 네.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할 정도로 굉장히 멋진 공간이더라고요. 그게 지금 이제 연입교가 됐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쉬워서 네. 아 거기를 한번 다녀오시면은 아 이런 모양의 주상절리가 우리나라에 있다라는 어떤 좀 신비감이 느껴지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손으로 가시거든요. 이번에는 회만 드시지 마시고 주상절리가 드시고 오세요. 네. 거기가 선유 항 부근에 있는 그 천암 보시더라고요. 선유항. 거기가 백근길로 이게 한 바퀴를 돌 수 있게 하는데 그거 한 40분 정도? 그 중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뭐 덧붙이자면 그 유명한 돌산 향이람이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네. 향이람 뒷산도 전부 화산이거든요. 향이람에서 밑에 내려다보면 그 거북등 전설도 있습니다. 거북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보이고 뒷산에도 이제 주상절리가 있는데 얘는 이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뚜렷하지 않아요. 이제 침식을 오랫동안 받아서 이렇게 줄이 간 것처럼 보입니다. 또 뭐 선유도에서 가까운 곳이지만 그 변산, 변산반도 그 안쪽 내변산에 가보면 거기에도 주상절리들이 꽤 많습니다. 산속에. 그래서 이제 이런 지질 구조를 생각하고 보면 보이고 그냥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이런 백악기 화산들이 꽤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 화산 활동을 이제 그림으로 한번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방포에서부터 남당리까지 가는 그 단면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층이 이렇게 일어났겠죠? 이렇게 일어났고 이걸 한 3천만 년 동안 회적층 여기를 메웠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점점 단층이 더 진행이 되고 그런 와중에 이제 이 빨간 부분이 이제 마그마를 한번 표현해 본 건데요. 이 마그마는 찬스가 생기면 뚫고 나오니까 바로 이제 단층으로 만들어진 그 틈, 이런 틈을 타고 이제 올라왔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또 분포상의 특징을 좀 예측해 볼 수가 있죠. 천승한 그 화산대를 쭉 그 지도상으로 확인해보면 그 안면도의 그 서해안인 동해안을 따라서 이게 남북 방향으로 이제 수직으로 네. 안면도의 동해안이죠. 천승한 자체를 보면 이제 서쪽이 되고 여기를 따라 수직으로 남북 방향으로 이렇게 열을 지어 분출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결국 안면도의 이 동해안 쪽이 이 화산의 어떤 한 중심지, 분화구라고 이제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남쪽에서 맨 아래가 그 안마도란 섬, 그 북쪽에 이제 수안까지 보면은 열을 따라서 일정한 간격을 네. 분출했다 보면 그 열화 분출했을 것 같은 열화 분출. 열화 분출. 그러니까 지각의 그 얇은 틈을 따라서 열을 지어서 이제 화산이 퐁퐁 터졌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결국 천승한의 화산대는 수직 방향으로 해서 남북 그 단층면의 틈을 따라서 그 얇은 부분을 화산이 계속 열을 지어 분출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안면도 동해안을 따라서 그렇지. 단층선을 타고 나왔을 거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봅니다.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지도에다가 이제 표시를 해보면 아까 이제 앞에 보였던 그 지도인데 이렇게 되네요. 대략 분포가 아무래도 동해안을 따라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이제 흔히 분화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분화구 하나의 구멍을 통해 나오는 건데 얘는 분화구가 아니고 분화열이다. 열. 그러니까 이제 찢어졌다는 뜻이죠. 균열, 지각의 찢어진 틈 이것이 길게 이어져 있었고 개를 뚫고 여기저기서 나왔는데 결국 이어보면 이런 선상의 배열 이런 걸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면도에 있는 여러 화산들을 조금 더 살펴볼 건데요. 그걸 살펴보기 전에 이런 화산암의 종류
그걸 간단하게 짚고 가면 이제 좋을 것 같은데 대략 이렇게 세 종류로 한번 이제 구분을 해봤거든요. 가장 산성이 강한 암석일수록 산성이 강하다는 말은 그 암석 속에 금속 성분이 없는 거예요. 철분 같은 거, 특히 철이나 이런 성분들이 많으면 이게 말하자면 온도가 높아야 높지 않습니까? 철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성분들은 또 쉽게 식지 않으면서 오랫동안 흘러내려요, 성질이. 반면에 이제 철분이 적고 규산 성분이 많은 경우에는 빨리 식습니다. 빨리 묻어버려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오른쪽에 있는 이런 바위들은 규산 성분이 많은 산성용암들이고 왼쪽에 있는 얘들은 철분이나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많은 금속성이 많은 알칼리성 용암입니다. 그래서 이제 용암도 똑같은 게 아니고 산성용암은 당연히 금속성들이 적어서 폭발하거나 빨리 묻고요. 반면에 이제 왼쪽에 있는 애들은 울컥 나오면서 나온 뒤에도 쉽게 안 죽고 그냥 길게 흘러내리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안면도는 어떤 성질이었을까? 울컥 흘러내렸을까? 아니면 팡 튀어나와가지고 빨리 묻어버렸을까? 어떤 쪽이었을까요? 아무래도 그 암석 구성을 보면 이 현무암을 우리가 이제 찾기가 어렵거든요. 어딜 가도 현무암이 있다는 것은 이 지질도에서 이제 찾기가 어렵다고 보고 대부분 암석이 이제 유문암 또는 이제 가장 많았던 게 이제 음이암 그리고 일부 이제 안산암 이런 건데 그 유문암이나 또는 그 안산암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산성 성분이 강해서 이 폭발성이 대단히 강하다고 그러거든요. 유문암은 이제 폭발과 동시에 고온에서 이렇게 빨리 붙는 이런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아까 분화열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근처에 가장 많이 발달하는 게 유미나 유문암이라고 본다면 유문암이 많이 있는 곳은 그 화산체의 어떤 중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보면 이제 음이암이 이제 그 유문암 주변부에서 이렇게 이제 분포하고 있는 그런 특성을 볼 수가 있고 어쨌든 현무암이라는 것은 이게 유동성이 큰 암석인데 그 정도의 그 현무암은 안면도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들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흐르는 현무암의 대명사라면 우리나라에? 그렇죠. 철원평야. 철원의 그 5대쌀로 유명한 철원평야인데 그 학생들한테 거기를 설명하면 현무암이라도 어떻게 쌀이 그렇게 나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 기반하면 현무암이잖아요. 그게 오랜 세월 충족층이 쌓여서 이제 토양층이 이제 형성된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한탄강이라는 거기서 이제 물을 공급받고 이런 영향으로 이제 변홍사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변홍사가 가능하려면 평평해야 되잖아요. 그럼 천원평야가 용암대지라고 표현하면 거기는 굉장히 유동성이 큰 암석이 오랜 기간에 그 액체 상태에서 펴지고 펴져서 서서히 식었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알칼리성이 이제 그런 유동성이 이제 큰 암석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유문암과는 전혀 성질이 다른 이런 같은 화산암이라도 그런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 천원평야라고 표현합니다. 천원평야는 정말 흘러내린 거리가 100km도 넘죠. 그렇죠. 거기 화산 폭발하기 보니까 27만 년 전? 거기가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화산체 중에서 가장 현재와 근접한 20기까지도 분출됐다고 그러는데 그 분화구가 이제 그 38선 바로 위에 그렇죠. 오리산인가요? 오리산에 있는 북한의 평강인데 평강 거기서부터 흘러내려가지고 연천 전곡까지 흘러내려갔으니까 철원 그다음에 포천 그렇죠. 굉장히 연천까지 어마어마한 거리를 흘러간 거죠. 분화구가 그 거리를 근데 이제 안면도에서는 전혀 그런 성질의 반응을 볼 수가 없고 튀어나오자마자 아주 성질을 파고드는 이런 바위를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제 이 바위입니다. 우리 안면도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것은 이제 음회암입니다.
응회암. 이름이 재밌죠? 응회암. 네, 그러네. 응회암이란 말은 응회암이 뭔 뜻이죠? 웅이라는 건 옮긴다, 옮겨냈다. 후대라는 거는 이제 뭐 재, 이 화산재 같은 재가 가루가 옮겨 붙어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네.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응양이 많다는 거는 결국 안면도의 화산재는 그 폭발성이 대단히 강한 이런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네. 그런 화산재다. 네. 이런 건 하나의 증명해주는 그런 암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많이 분들이 여기 서 계신데 막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콘크리트 비벼놓은 것처럼 이렇게 있죠. 해가 응결했다. 화산재가 폭발하다 보면 이제 크고 작은 화산 물질들이 이제 튀어나오니까요. 튀어나왔다가 우수수 쏟아지면서 쌓이다 보니까 이런 모양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면도에 이제 가장 많다는 말은 말씀하신 대로 폭발성 분화가 있었다. 그다음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제 튀어 올랐다가 우수수 쏟아지면서 쌓였을 거다.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얘들이 아마 멀리 퍼져 있는 거 보면 초기에 대략 한 2억 1천만 년 전 그때쯤에는 얘들이 주로 이제 가스와 함께 튀어나와가지고 쌓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보통은 이제 이런 응애암들은 또 좀 머리 아픈 얘기인데 암석을 구분하기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자가 이제 굵은 애들로 돼 있냐, 아주 미세한 애들로 돼 있냐. 근데 이제 혹시 이제 앞으로 안면도를 저희 이야기를 듣고 이제 다니시다 보면 응애암인데 왜 이렇게 성질이 다르지? 어디는 막 굵은 애들이 있고요, 어디는 고운 애들이 있고요, 그렇거든요. 원래 그렇다는 거, 그 얘기 말씀드리려고 표를 한번 만들어봤는데, 보통 6cm 이상 크기의 굵은 것들로 되어 있는 거, 또 2mm 이하의 얇은 걸로 되어 있는 거, 그 중간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안면도에서 모두 다 발견이 됩니다. 가장 아까 인상 깊게 보셨다고 하는 황도 응애암인데, 황도에는 이제 이런 응애암, 얘는 폴라리스 펜션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 아래 이제 바닷가에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데, 얘는 이제 얼핏 보면 퇴적암처럼 생겼습니다. 얇은 이제 화산암들이 쏟아져 갖고 만들어졌는데, 혹시 황도 인상적이었던 거 한 가지 말씀 좀. 우선 황도는 이제 천성안에서 이제 가장 큰 섬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실제로 가보면 이제 규모가 사람 많이 살고. 굉장히 사람도 많이 살고. 그 황자를 보면 지금 현재 누르황자로 이렇게 해서 네. 누런 섬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원래 황도를 또 그냥 황무지 황자 이런 걸로도 이제 전에는 표현했더라고요. 아마 그때 당시는 이게 지금 현재 누르황자가 붙은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게 고리를 많이 심었다고 그래요. 이게 과거에 고리가 이제 익으면 누렇게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누르황자에서 황도라고 하는데, 그 전에는 이런 농사를 안 졌다고 보면 그냥 이 섬이 그냥 하나의 원시 상태로 방치된 것 같은.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입도하면서 이제 농사를 지면서 이렇게 이제 보리밭 때문에 이제 그렇게 붙여졌다고 하는데, 황무지가 보리밭으로 변했죠. 네, 그렇게 이제 자료에 있는데, 그걸 어쨌든 우리가 살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한자가 붙은 의미는 분명히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떤 생활 모습을 반영을 했다고 보면 신빙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듣고 보니까 그 자료에 어떤 자료를 봤더니 입도한 시기가 이렇게 200년 전 이렇게 200년. 있더라고요. 청어잡이 하려고 대전에서 왔다. 그래서 밀양박씨 이런 성씨들이 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나네요. 거기 지도 서쪽하고 이게 황도의 서쪽하고 동쪽을 비교해 보면 네. 특히 이제 서쪽으로 이제 갯골 같은 이런 통로, 네. 이제 항로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렇다고 보면 배가 드나들 때도 아마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어도, 물고기도 이렇게 갈 수 있는. 물고기도 가고 배도 가고. 그래서 아마 거기 이제 어업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주했을 것 같고, 이제 농업도 주로 이제 어업 쪽으로 이제 전환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아무튼 굉장히 안면도 주변에서는 굉장히 유인으로서는 네. 사람들한테 그 유익한 조건을 많이 괜찮죠.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땅도 아마도 화산재 같은 거니까 그렇죠. 기름적. 기름적 때문에 사람이 살만한 데였네. 저는 거기에서 제 생각은요. 선생님들 그 황도의 붉은 바위 바닷가에 많이 보셨나요? 붉은 바위. 네, 저는 맞아요. 예, 붉은스러운 예. 바위예요. 저는 이런 바위.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지난번에 가로르만에서 붉었을 때 흙이나 돌일 때 철분이 많았다는 네. 말씀을 네. 하셨는데 저는 황도는 그래서 오늘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싶었던 게 황도에 제가 봤을 때 바위나 흙이나 섬이 붉은색으로 거의 많이 돼 있어서 그래서 황도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얘기를 저는 부전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 붉은 바위와 그 흙은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 정말로 철분이 그때 화산에서 많이 나와서 붉었지 않나? 근데 지금 또 이제 선생님 말씀은 이제 그쪽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저는 좀 그러네요. 예. 근데 이제 보통 그 말씀은 저도 맞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붉은 자연계의 붉은색이 철분하고 이제 밀착 관련이 있는데 대략 이제 이 동네 암석은 철분보다는 주산들이 더 많은 걸로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거든요. 근데 저도 그게 굉장히 의아하더라고요. 황도에 황토가 굉장히 많거든요. 붉은색의 밭들을 보면 붉은 황토로 되어 있는 그런 데가 이제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암석의 성분하고는 좀 배치가 되는 뭐 그런 건데, 글쎄요, 이걸 꼭 답을 해야 되는지는. 그리고 단 한 가지 네. 한번 말씀드리자면 수목의 형태를 보면 암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암면성은 황토 땅, 그 땅에서만 떨어지는 아, 네. 다른 지형에는 네. 해송이 있어요. 해송은 그렇죠. 모래 땅에서 사시면 그 해송도 이제 저희 끄는 쪽이나 어디에도 네. 그 없고 암면성처럼 빨간 소나무는 황토 땅에만 황토 자라요. 땅에서. 그래서 그거 한번 말씀드리죠. 네. 아, 훌륭하신 말씀이시죠. 그런데 엄연소 이제 서식지가 땅이 틀려요. 땅이. 그 적송, 네. 육송 이거잖아요. 엄연도도 이제 물론 그 해수욕장 쪽에는 해송이 있더라고요. 네. 사구에는 육지 안쪽으로 이제 다 그런데 거기 빨간 흙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거기 빨간 흙은 태안층이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린 이암, 사암 이런 것들이 원리인데 황도가 빨간 것은 어떤 예외적인 거로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죠. 이제 분화가 될 때 철분 성분들을 많이 하면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뭐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원료가 철분을 많이 함유한 경우도 있고 철분의 함량은 적더라도 이런 토양 내 화학 반응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 경우에 다른 물질들은 이제 반응으로 씻겨 나갑니다. 말하자면 철분이 제일 마지막까지 버티는 거죠. 걔네들이 이제 빨간색을 만드는 원인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담 하나가 황도 바지락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게 철분이 많은 그 뻘에서 네. 자란다 이런 것도 이제 부전으로 네. 그냥 우리들이 하는 이야기. 그럼 그거는 조금은 저는 일리가 있다고. 그거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네. 뻘은 육지에서 떠밀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김영 선생님과 이제 가로린만 답사 갔을 때 그 성캄브리아 2층에 함철층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태안층이나 화산 말고 이쪽 서산 쪽으로는 그 서산층분이라고 성캄브리아 층이 많거든요. 그런 층들에서는 많은 양의 철분이 공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더 얘기하다가는 또 유천이 바꾸라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황도 조금 더 보고 넘어갈까요? 아,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우리 감독님 사인 내려주세요. 네. 이 황도 입구 다리 밑에는 이렇게 고운 응애암이 발견돼요. 여기는 이제 얇은 물질들로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쇠섬인데 쇠섬 혹시 가보셨나요?
거기 남원제 네, 남원제 펜션이 있고 네. 어떤 맞습니다. 있는데 네. 그 지형을 구체적으로 안 봤는데요. 거기 보면은 역시 이제 응애암이 이제 굉장히 네. 대규모로 있고 지금 이제 방조제를 마을을 간척하고 그게 이제 섬이 아니라 이제 육지화 육지화 되는데 됐죠. 그 세섬도 보면은 여기 옛날에 소를 많이 키웠나 여기서요. 네. 소 그래서 목장. 해서 그래서 세섬이라는 이제 섬이 붙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섬도 보면은 황도에 의해서 아래 물풀이 섬까지 네. 그 열을 지어서 분포하는 대표적인 네. 화산체. 맞아요. 섬 자체가 길죠. 그렇죠. 남북으로 길게 이렇게 분포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응애암이 이제 요건 바다 쪽에 이렇게 좀 거친 응애암이 발견되고 이거는 육지 쪽입니다. 그러니까 새섬도 양쪽으로 다른 모양을 보이더라고요.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빨리 갈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응애암의 뭐 대명사 천수만 또는 안면도 응애암의 뭐 대표 선수라고 조근월인데 이렇게 이제 크고 작은 그 화산 수산물들이 뭉쳐가지고 이제 만들어졌는데 조근월 얘기 간단하게 해주신다면? 여기는 정말 신기하다는 느낌이 드는 그 암석분이거든요. 네. 근데 요 조근월을 이제 한 바퀴 돌아볼 때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조근월이라는 말이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조근월. 그래서 여기를 찾아봤더니 조구라는 게 여기 지역의 조기를 이렇게 조구로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그런 어떤 그 방언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널이라는 건 이제 널었다. 조기를 넣었다. 그럼 이 조근월이라는 바위 주변은 과거에 이 조기가 많이 잡혔다는 그런 추측을 또 해볼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우연히 이제 발견했는데 여기 출신 인물 하재일이라는 시인이 시 중에 하나가 내 마음의 조근월이라는 시가 하나 있더라고요. 아하. 거기 보니까 어릴 때 이 바위에다가 조기를 넣었다. 이 식기를 제가 적어왔는데 맞네요. 한수정을 보면 예전에는 조기를 잡아 바위 위에서 햇볕을 불러 연기를 말았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가 그 조근월이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굉장히 조기 어업이 활성화됐던 그런 조기를 넣었던 곳이다. 인문학적으로 접근한 그런데 어쨌든 자연지리로 보면 여기 응애암의 형성이 정말 재밌게 생겼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정말 응애암의 전시장이라고 하죠. 그렇죠. 자칫 여감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그런 암석군이 여기 아주 재밌게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자연 지리적으로 또 인문학적으로 재밌는 곳이네요. 조금 더 보신다면 이렇게 이제 조근월 응애암들이 아주 굉장히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모델도 한번 섭외해서 여기 또 막 굉장히 붉은 걸로 되어 있잖아요. 붉은 물질로 되어 있고 이건 또 뭐 아까 말씀하신 여감처럼 좀 작은 것들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우리 안면도가 아니고 우리 이제 천수만 화산지대 제일 남쪽 이제 허륙도 여기도 역시 이제 응애암들이 이렇게 분포하는데 여기는 뭐 답사에서 못 가봤지만 여기는 이렇게 멀리 보입니다. 그 영목에서 조금 올라오면 노동리쯤에서 보면 그 섬들이 군도들이 쭉 보여요. 그래서 응애암들이 많은 그런 군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산암질 바위들도 꽤 발견이 그렇게 되는데 아까 봤던 쇠섬의 반쪽 아래는 또 안산암으로 돼 있어요. 특이하죠. 그다음에 이제 그 아래 물풀이섬 같은 이건 물풀이섬 사진인데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봤던 응애암하고 모양이 다르죠. 그때는 이제 여러 개가 떨어져 쌓인 건데 얘는 나와서 분출해서 그대로 굳어버리고 시간이 없지만 왜 안산암이래요? 경기도 안산도. 이게 참 해석하기가 힘든 암석 중에 하나였어요. 유문이나 현무나 또는 그 응애암은 그 뜻풀이를 대충 이제 암석의 형태를 알 수 있는데 이거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안산암인데 찾아보니까 그 안데스 산지
그러니까 이제 남미에 가면은 안데스 산지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화산암하고 여기하고 이제 비슷한 그런 암지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일제 강점기 일본인 학자들이 아마 그 음을 따다가 안데스 산맥이니까 안산 거기다 암석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정말 다양한 이름을 붙여놔가지고 아무튼 저는 아마 그 안데스 산지의 암석이다 참 이렇게 놀랍습니다.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음이 일본과 우리하고 거의 같더라고요. 안산이 한자 안산이 일본어로도 안산 비슷하게 그대로 넣은 것 같아요. 네. 역시 이제 최섬에도 이런 발 모델도 섭외를 좀 했는데 최섬 일대에도 안산함이 이렇게 발견되고 그다음에 저 멀리 좁은 거리 내려다보이는 안면함도 모두 이 안산함지대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안면함 아래쪽 그 안산함 그다음에 이 안면함 밑에는 진대섬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지인대 뱀을 지인대라고도 하고 지인대나무 마치 뱀처럼 긴 섬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안산함이 발견이 돼요. 지인대섬에 가면 안산함들을 아주 실컷 보실 수 있으십니다. 바닷가 쪽으로 내려가서 한번 가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유문함인데 이거는 이제 아주 조금밖에 없더라고요. 남면하고 위쪽에 일부가 발견이 되고 있고 여기는 이제 오천 아까 봤던 허립도 군도 맨 아래쪽에 안마도라는 섬인데 거기에서 이런 유문함이 발견이 됩니다. 아까 표에서 보셨던 것처럼 가장 잘 붙는 용암 요거를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혹시 뭐 시간 없지만 유문함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 유문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굉장히 고온에서 이제 폭발성이 강한 산성암으로 굉장히 쉽게 굳는 거라 이제 분화의 중심 어떤 이런 게 이제 발달하는데 여기서 본 것 중에 옛날에 남쪽에 안마도라는 섬이 있어요. 안마도 지도에 이제 나왔으려나 모르는데 그걸 확대해 보면 안마도 섬 자체가 이렇게 북서 남동 방향으로 있는데 그 안마도에 거기에 태안층이 이제 섬인데 태안층의 동쪽면 여기를 유문함이 길게 띠로 이렇게 관입을 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허입도의 유문함하고 선상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도 굉장히 큰 폭발로 이런 화산 활동이 있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많은 용암이 사실은 여기 서울길 때로 발견되니까 그나마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을 거다 추정을 해봅니다. 뭐 이건 준비했으니까 잠깐 보여드린다면 이게 빨리 굳는 용암은요 입자가 굉장히 얇습니다. 급격하게 굳으면서 유리질이라고 하는데 유리처럼 내부 입자가 없는 형태의 암석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안데스 산지에 여기는 이제 어디냐면 테오티후아칸 멕시코의 그 아즈텍 문명 사람들은 철기가 없었지 않습니까? 철기가 없는데도 심지어는 인신공양으로 생으로 사람 심장을 뜯어냈는데 모두 이걸 썼습니다. 안산암 기운의 옥시디안이라고 하는 흑요석을 썼습니다. 제가 우연히 구한 동영상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흑요석인데요. 이렇게 입자가 유리지로 굉장히 고운 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얘를 깨뜨리면 뭐 칼만큼 약하고 실제로 멕시코 전에 같이 갔을 때 좀 더 부서진 그 때우이칸 내에 신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람의 심장을 꺼낼 때 이 흑요석으로 된 칼을 사용했다 해서 칼을 하나 기념품으로 사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암석을 깨서 만든 거라 굉장히 매끄럽고 제가 지금 갑오처럼 보관을 하고 있어요. 이럴 줄 알아서 한번 들고 왔을 거예요. 바로 이제 유문암 계열의 그런 암석이다. 보시고 그 두동리의 닭섬도 역시 이런 유문암 계열. 좁은 월에는 일부 유문암들이 끼어 있는 형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조금 지났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안면도의 역사를 화산을 주제로 해가지고 한번 지질사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정리 말씀. 말 그대로 안면도에 화산이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굉장히 낯설고 생각할 텐데 저도 설마 이런 생각을 갖고 실제 답사를 통해서 확인한 걸 보면 정말로 안면도 서해안 쪽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그 대규모는 아니지만 그 열을 지어서 화산이 분포해서 오늘날 이 천수만이 이렇게 형성이 된 그런 원인도 되고 또 안면도라는 섬 자체가 이렇게 이제 동해안을 따라서 이 화산체가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다채로운 이제 지질 구조를 보여주는 어떻게 지질의 그 생태계를 보여주는 공원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저도 이제 유심히 보긴 했지만 굉장히 유익하고 저한테는 큰 지식을 쌓을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반면도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성캄브리아기의 그 변성암 지대가 태안층이라고 하는 고생대 퇴적층을 덮였고 천수만이 이제 단층으로 내려앉은 다음에 거기에 천수만층이나 퇴적층이 생겼고요. 가장 최근에 그 틈을 비집고 화산이 올라오고 이런 형태를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딱딱할 수 있는 지질 이야기였는데 정교님 질문하실게요. 질문이라기보다는 네. 그동안에 참 취재하시고 참 무언하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화면이나 이런 거 보면서 제가 그 70년대 네. 중반까지 보존했던 그 화면이 아니라 화면 절대 밑에는 큰 바위가 있었고 큰 바위와 바위와 자갈과 모래 이렇게 있었습니다. 황도에 황도고 어디고 다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어놨어요. 이걸 영상을 제 그 머릿속에는 있는데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없었느냐. 옛날에는 독살, 사람이 운반을 찍는 거는 독살을 쌌어요. 주변에 독살을 싸서 거기에서 참 반찬도 하고 동네에도 이제 그 나눠 먹고 파리 때 이제 이런 때는 그 들어오는 조기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어촌 내에서 농사 경작할 때는 하고 공동으로 이제 잡아서 마을 그 운영을 이렇게 해왔죠. 그러다가 선박이 이제 여전히 저거 하면서 방파제를 쌉니다. 숫대를 쌉니다. 기계가 들어온 게 포크레인으로 모든 바닷가에 그 국립공원이 들어온 뒤도 그렇게 이야기 된 겁니다. 말로만 국립공원이었지 국립공원에는 땅이 없습니다. 달나라에다가 국립공원이라고 해놓은 거고 태안 국립공원은 그 실정입니다. 태안 반도에 태안 국립공원에 왔다고 말로만 그러지 국립공원에 온 게 아닙니다. 달나라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국립공원이라는 그 제도만 있고 주민은 아무것도 모르고 국립공원 안면도 국립공원 한 편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관리되는 걸 보면서 안면도고 어디고 펌프하면 관리를 국립공원이 들어와서 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반대라. 네, 반대죠. 왜냐하면 남단항 주변 보죠. 몇 년도에 남단항 거기가 생겼느냐면 97년도 이때 생깁니다. 거기가 항구가 뭐 없어요. 그 위에 조금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심대평 이완구 지사 때 거기를 이제 또 가지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납니까? 안면도에서. 그 주변에서 그러면 업자가 어디서 사다 갑니까? 산돈? 아니에요. 그 주변 돈을 다 갖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 화면에 보였지만 어떤 그 화면을 봐서는 바위돌이 없잖아요. 바위돌이 엄청 많았어요. 거기에는 내 집도 있고 떨어져 나온 데 바위가. 거기에서 아까 그 무슨 돌 있잖아요. 떨어진 거 하나 놓고 산에서 굴러서
야 저기서 요즘이 떨어졌다. 이렇게 그 옛날에는 헛것장난 놀이를 했어요. 왜냐면 그 산 밑에 가면 큰 막 상가집도 있고 내 집은 여기다 내 집은 여기다 하면서 그 해왔었는데 그런 게 바닷가 가면은 한 명도 남질 않았어요. 한 포구에 방파제가 생기면서 그 돌을 그다가 넣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걸 보고 자연이라는 게 이만큼 적었는데 그 뒤로 숨겨진 이런 역사가 태안에는 있다는 거. 제가 그 제공할 것은 옛날에 찍었던 사진 이런 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그런데 너무 그 황방에서 요새 그 화면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감사합니다. 동교님께서 지난 시간에도 꽃집 규사 채취에 대해서 귀중한 말씀 해주셨었는데 오늘도 아주 재미난 얘기 듣네요. 지질사가 딱딱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호응해 주셔서 재밌게 이렇게 강의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재밌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하면서 강의를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